대구시가 다야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뉴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산업과 경제 분야의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인 스미소니언이 해외 최초 사진전을 대구에서 열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 제도를 이대로 둬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망이 잘 갖춰져 있고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는데 벽보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달과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약간 내려가겠고 어린이날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옷 몇 번 입어보기도 전에 벌써 여름옷만 찾게 되시죠.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이 볕을 가려서 어제보다는 낮더위가 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예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밤부터 차츰 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밤한때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해서 낮 동안 야외 활동하는데 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구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고 안동 지역은 27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이 잘 갖춰져 있고 각 가정으로 선거 공보물도 배달되고 있어 벽보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나붙은 선거 벽보, 선거 분위기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를 보는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바쁜 세대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차로나 안 그러면 그것도 보고 가는 거지 차근차근 읽어보지는 못하죠. 부착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벽보라기보다 현수막에 가까운 것이 더 많습니다. 대선 벽보는 인구 1000명에 한 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국 87,6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벽보 비닐을 설치하는 데만 후보자 수와 전체 벽보 장수를 곱하면 38억 원, 또 붙이고 떼는데 2명의 일당과 읍면수를 곱하면 9억 원, 모두 47억 원이나 됩니다. 각 정당에서 우선 부담하는 인쇄비는 별도입니다. 선거 벽보는 붙인 뒤 중간에 사퇴한 후보가 있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TV 토론과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고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벽보 설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벽보를 대체할 만한 홍보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벽보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 등의 행정 비용을 갖다가 낭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선거벽보가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효용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가 다야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부족 위험이 가장 심각한 편이지만 아직 물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물 재이용 시장은 해마다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선진국 중심으로만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대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대구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는 것은 21세기 블루골드 시대를 겨냥하여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아직 물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 관련 법령도 미비하고 첨단 물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단의 합폐수 재이용과 낙동강까지 활용한 에너지 생산, 정보통신 기술로 물을 원격 관리하는 이른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 세계 최대 체험관인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과
물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개발된 최신의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어떤 물산업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채용관 건립은 물론 물산업 기업 집적단지 조성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물산업진흥법 제정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채용관 건립까지 약속하고 역시 물산업진흥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채용관 건립, 법 제정 등 대구시가 제시한 공약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물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구에는 139개, 경북에는 333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관인과 청사 CCTV 등으로 사전투표지를 보관 관리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획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산업과 경제 분야의 변화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자동차 와이퍼 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자재 투입량에서 생산량, 재고량 등 모든 수치가 컴퓨터로 관리됩니다. 각종 생산 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되면서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남아있어야지만이 모든 품질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력 업종의 한계를 느낀 이 기업은 전자장비 센서 개발 분야에 뛰어든 데 이어 로봇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먹거리에 대한 그런 주력 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로봇과 스카라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은 이제 실생활에 접목되면서 산업 구조도 빠른 속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기술이 지문과 홍채 인증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세계를 여는 등 금융산업 전반이 4차 산업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 역시 스마트 헬스와 케어 로봇 사업 등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에너지, 인공지능, 미디어 콘텐츠 등 각종 기술이 기존 산업 분야와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사회, 경제, 교육 전 분야에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는 기술과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 간의 협력 체제로 진화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산업의 변화와 재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돈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지방 소멸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 해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은 지방교부세 35조 원과 국고보조금 38조 원을 합쳐 73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조 원, 특별교부세 1조 원, 부동산교부세 1.4조 원으로 구성되고 국고보조금은 일반보조금 28조, 지역발전특별회계, 줄여서 지특회계 10조 원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 73조 원의 예산이 각 지자체로 분배돼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예산으로 잡히는데 중앙 각 부처마다 각각의 명목으로 내려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지방소멸 전담 계정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의 방안입니다. 가칭 인구활력지역 교부금을 신설해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 교부세에서 일정액을 빼내 3조 원 정도를 만들거나 지자체에 불만을 사고 있는 지특회계 예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소멸대책 전담 계정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낙후 지역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복원을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지방목 73조 원은 그대로 두고 국세 일부를 전담 재원으로 쓰는 안이 지방으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지방세 성격이 강한 담배분 개별 소비세와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합친 10조 원을 아예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국세로 둔 채 특별회계로 지정해 지방소멸 전담 계정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국고가 줄게 되는 이 안을 기재부로 대표되는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의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제40회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어제 대구 약전골목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형 약탕기에 담긴 약차를 2,017명의 방문객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열리게 될 한방문화축제에는 다양한 약재와 한방 관련 상품이 전시되며 200가지 한약재 전시관과 한방 철인 3종 경기 등이 새롭게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인 스미소니언이 해외 최초 사진전을 대구에서 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경이로운 모습, 햇살처럼 빛나는 찰나의 순간 등 감동의 장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 세상 저편과 마주하는 듯 한 사람이 금환 일식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밤하늘 별들은 화산이 분출하는 듯 은하수가 돼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인 스미소니언이 첫 해외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03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스미소니언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140여 점은 지구상 경이로운 풍경과 위대한 생명 등을 보여줍니다. 찰나의 순간을 담은 그런 사진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이제 쉽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대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해마다 100개국 이상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스미소니언 사진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프, 세계 보도 사진전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사진전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순간들, 또한 익숙함을 벗어난 순간들, 그리움의 공간인 향수의 섹션과 햇살처럼 빛나는 순간 모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사진전일 것. 일상에서 마주친 경이로운 순간들을 잡아낸 스미소니언 사진전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 등 삶을 통찰하는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등 연휴가 이어지는 오는 9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를 강화합니다. 산불 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투입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감시하고 산불 취약지 순찰도 강화해서 입산객들이 화기물을 갖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1호 숲길인 울진 금강송 숲길이 산불 방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월 1일 재개장돼서 1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어제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금강송 숲길을 개장했습니다. 울진군 북면과 금강송면 일대는 산림 유전자원 보호립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다가 2011년 숲길이 조성되면서 현재 4개 구간에 하루 80명씩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히로시마 자매결연 20주년 행사가 오늘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열리는데 대구시 대표단이 24명을 히로시마로 보냅니다. 김승수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오늘 마스이 카즈미 히로시마 시장과 만나 두 도시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또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과 대구 예술인 총연합회 회장도 히로시마 경제계와 문화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대구와 히로시마는 지난 20년 동안 300회 이상의 교류 사업을 해왔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바지, 즉 스키니진을 자주 입으면 관절의 퇴행을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배주환 교수가 여대생 39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4주 동안 스키니진을 입게 한 뒤 허리 유연성과 엉덩 관절의 가동성을 측정한 결과 스키니진을 입기 전보다 유연성과 가동성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주환 교수는 스키니진이 허리와 엉덩이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제한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체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낙상 등의 위험을 가져오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빨리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1월까지 산업단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지에서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시 내 총 10개 지역 110여 개 지점에서 토양을 채취해 납과 구리 등의 중금속과 22개 항목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기준 초과 지역이 나오면 오염 원인자에게 정밀 조사를 받도록 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봄옷 몇 번 입어보기도 전에 벌써 여름 옷을 찾게 되시죠.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이 볕을 가려서 어제보다는 낮더위가 심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차츰 구름대가 다가오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해서 낮 동안 야외 활동하는데 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1도, 청도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6도, 청송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3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